안녕하세요, 옥광미입니다. 지금 막 이게 지금 이렇게 너울너울거려요. 왜냐면 제가 안경을 바꿔가지고요. 지금 누진 다초점이라고 혹시 아시려고 볼까? 왜냐면 그 전에 안경이 먼 데에다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닌 중간에 맞추다 보니까 멀리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눈이 좀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똘똘이 스머프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똘똘하게 오늘 1시간 동안 사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일 사장님들께서 사업자의 자세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어떤 게 사업자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확실한 선을 긋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자의 자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9코어, 10코어.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첫 번째, 뭐 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15분씩 내가 그 정확하게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오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책을 읽고 테이블 듣고 스폰서와 연락하고 소비자 만나서 그 STP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사업자의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안 하면 사실은 우리 사업을 진행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더 큰 자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 사업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어떤 복장을 가지고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리고 어떤 그 사람한테 멘트를 가지고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들이 우선은 사업을 진행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초기 사업자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내가 그 어떤 일을 했었던지에 따라서 나올 때 복장이 달라요. 그쵸? 네. 살림만 하던 분들은 그 살림하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 그게 자기는 여기 나오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깨끗한 것과 사업할 때의 복장은 다르거든요. 여기 들어온 옷을 입고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자세적인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복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꼭 뭐 투피스 정장이라든지 뭐 원피스를 입어야 된다, 뭐 바지 정장을 입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복장이라는 기준이라는 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딱 퍼뜩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장소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 있을 때 비치, 해변에 놀러 갔을 때 입는 복장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도로를 다닐 때의 복장은 달라요. 그쵸? 그런데 해운대 가면 아무리 그 해운대에서 비치에서 놀다가 그 옷을 그냥 가지고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비치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을 때 사람들이 근처에 그런 해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복장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해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 복장은 해변에서는 입을 수 있는 복장이지 카페 들어갈 때 입는 복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레스토랑을 갈 때, 혹시 레스토랑을 가실 때 반바지라든지 슬리퍼를 입었을 때 제지를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그렇게 하고 안 가셨기 때문에 제지를 안 당하셨죠? 네. 저희가 영국에서 레스토랑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는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켓을 입어야 되고 슬리퍼가 아닌 샌들, 그런 우리가 끌고 다니는 그런 슬리퍼가 아니라 구두를 신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 이제 옷을 갖춰 입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아이들처럼 뭐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식당에, 그 레스토랑에.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때와 장소에 맞춰서 복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이 사업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처럼 딱딱하게 요구하지
요구하진 않아요. 뭐 단발머리를 해야 되고 뭐 자켓을 꼭 투피스 정장을 입어야 되고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청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민소매 저기는 알지만은 그 민소매 티에다가 뭐 이런 스타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장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복장 그리고 왠지 여기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복장 있잖아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까요? 그런 복장이 아닌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난 사업을 전달하러 왔다. 난 당신과 놀러 온 게 아니라 사업을 전달하러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 자세로서 내가 지금 갖춰져 있는 모습으로서 그 사람한테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하고 사업을 얘기하러 온 거지 지금 그냥 사담을 나누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우선 첫 번째 복장과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우리는 화장품을 전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내 피부를 관리하고 내 몸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피부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명연이 났을 때 소비자들 만나는 거 자제하게 되고 얼굴이 최대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동안방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내 동안방에서 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에서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너무 피부가 좋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미가 잘 끼는 피부예요. 햇빛만 보면 바로 기미가 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얼굴에 기미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먼저 얘기해요. 만났을 때 저는 기미가 잘 끼는 피부예요. 기미가 바로 올라와요. 햇빛만 보면 바로 기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 피부에 기미를 보는 건 아니고요. 제 피부에 탄력을 먼저 보더라고요. 만져보고 탄력 있고 그 다음에 기미는 있지만 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칠음이 그렇게 거칠지 않다 보니까 제 기미 얼굴에 기미가 너무 심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미가 굉장히 심해요. 원래 기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햇빛만 보면 바로 기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이쪽 기미가 훨씬 더 심해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하지만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왜냐면 제가 걸어다니는 뉴스킨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저는 사업자로서 제일 첫 번째 갖춰야 될 그 상대편을 만날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뉴스킨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인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인코아에 내가 무엇을 하고라기보다는 우선 제일 먼저 내가 이 사업을 결정을 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내 몸에 내가 무엇을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내가 그 자세 중에서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될 거는 없는지 화장을 굉장히 잘하기는 하세요. 그쵸? 그런데 내가 정말 비즈니스적인 화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적인 화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사전 지식 없이 사람들의 화장을 보고서 너무 화장이 좀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화장이 저 사람을 좀 세련되게 보여주게 하는 화장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오히려 값어치를 떨어뜨리게 해주는 좀 그런 화장인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분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화려한 화장하기보다는 좀 수수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깨끗함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화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선 이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사업자의 자세. 여기에서 외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복장. 네. 이런 부분에서 사장님들께서 제일 첫 번째 점검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새롭게 이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복장이 그냥 동네에서 편안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장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장. 저 사람이 지금까지 입던 옷이 아니네?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편안하게 티에다가 반바지 입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런 복장이 아니라 뭔가
어딘가 좀 더 먼데 나가는 듯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듯한 복장으로 바뀌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나 복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화장도 중요해요. 화장은 저 같은 경우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잖아요. 뭐 스킨로션도 잘 안 바르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스킨로션을 다 발랐어요. 스킨로션만 바르는 거 아니죠. 색조 화장도 다 했어요.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다 발랐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에요. 그게 뉴스킨의 장점 아닌가요? 마치 화장을 안 한 것처럼 굉장히 그 투명한 메이크업. 저한테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저 가면 그래요. 그 초창기 때, 어머, 화장품 하시는 분이 화장도 안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 바를 거 다 발랐어요. 파운데이션에 다 발랐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그 정도였지만, 어찌됐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뉴스킨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어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눈화장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이렇게 더불어서 더 다른 색조 화장을 못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뉴스킨 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뉴스킨을 한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화장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간혹 너무 진한 화장을 하게 되면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너무 화장이 진해. 어디 오늘 나가나? 나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클럽 가시나? 뭐 이런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화장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업자의 자세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가 저는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약속. 사장님들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쪼개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약속을 해서 뭐 만약에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한 사람이 어차피 그 집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가니까는 뭐 즈음에서 가면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11시에 약속을 했다라면 정확하게 11시에 그 사람 집에 초인종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미리 전화를 해서 지금 차가 막혀서 조금 늦겠습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 약속 시간에 못 가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요. 사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체크를 하면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면 그렇다면 내가 사업을 하는 자세로서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 오기로 한 것도 약속이에요. 그쵸? 네. 미팅에 오기로 한 것도 약속이고요. 동안방을 하는 것도 약속이고 세미나를 듣기로 한 것도 약속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제가 했던 이유가 약속을 했었어요. 여기에 세미나를 들으러 오기로. 그런데 저희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캔슬했어요. 이거를 제가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미안해서 애 데리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나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는 아주 릴렉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에 약속을 잡았으면요 반드시 그 시간에 가는 게 사업자의 첫 번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파트너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지시켜야 될 게 이 약속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사장님들은 계시지만 지금 나와 계시지 못하는 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은 소비자들에 대한 약속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팅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미팅 시간에 데모를 잡는다는 거는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일과 뭐 해야 될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팅에 나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 시간이 된다고 해서 가서 빨리 포인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제 그룹이 하는 미팅이 없었어요. 제가 다른 팀에서 하는 미팅에 껴가지고 그때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시간밖에는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포인트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딸랑 팔고 온 게 옵티모 오메가 하나였었어요. 한 딸랑 옵티모 오메가 하나 팔고 오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내가 항상 정해져 있는 약속이잖아요. 이 시간은. 그쵸? 그 어떤 거하고도 뭐 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이 항상 유동적이어서 뭐 목요일날 11시 하던가 12시 하던가 이렇다라면 이 시간을 잡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시간을 항상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누군가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그쵸? 랠리라는 날짜도 우리가 1년 날짜가 나와요. 1년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랠리에 맞춰서 내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스폰서들이 항상 얘기해주고요. 그쵸?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내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일도 그래서 랠리를 비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중요한 일들의 랠리 날짜를 저의 스케줄을 딱 그래서 그 랠리 날짜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았는데 갑자기 랠리 날짜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빠진 게 딱 2번이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저희가 한 번도 랠리를 빠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랠리를 왜 빠진 적이 없냐면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뭐 랠리 몇 번 참석하면 블루다이몬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나와의 약속이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한 여기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정말 또 다행인 게 저희는 부부 사업자이다 보니까 랠리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제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게 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사업을 하는 한 이거는 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파트너들에게 제일 주지시켜야 될 첫 번째가 시간과 내가 무엇은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 이 약속에 대한 철회, 너무 쉽게 철회를 해버리지 않게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요 부분, 요 외모와 복장, 화장, 그 다음에 약속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사업자의 자세는 이루어졌더라고요. 기본적인 자세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누구죠? 스폰서죠. 스폰서를 만나게 돼요. 스폰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스폰서를 만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폰서가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 아예 모르는 콜드를 통해서 만났다든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폰서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스폰서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의 친구 또는 뭐 가까운 언니 아니면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스폰서이다 보니까 스폰서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스폰서는 누구냐면요, 사장님들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거에 문을 열어주신 분이 스폰서예요. 그래서 이 스폰서는요,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존중만 바랄 뿐이에요. 우리가 존경은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어떤 게 존경인 거지 강제로 시켜서 존경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을 멘토로 삼았더니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의 멘토는 하느님이래요. 하느님하고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멘토는. 그래가지고 그 멘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멘토는 신이래요. 그 하느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다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어느 순간부터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생기기 시작하죠.
했죠. 자랐을 때,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거에 전부가 엄마이고 아빠이고, 아빠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맨날 엄마만 보고 있으니까. 엄마만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돼서 엄마의 약한 모습, 엄마가 어느 날 무슨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 나의 멘토가 엄마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 엄마를 내치거나 내 엄마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 엄마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스폰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장님들은 사장님이 스스로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죠. 남편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요.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놓고 디스하시네. 어느 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저분도 제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그냥 서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깰 수가 없어.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의리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서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몇십 년, 지금 저희는 20몇 년을 살았는데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30몇 년 또는 40몇 년 여기에서 지금 20대 아무도 없으시죠? 30대 사장님 30대 39년 만에 만난 스폰서예요.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쵸?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줄 알았어.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랬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네.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게 라인을 바꾼다는 거는 내가 6개월을 쉬거나 아니면 1년을 쉬어야 되는 일이에요. 뉴스킨에서 6개월이나 1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요. 부부보다 더해. 부부는 이혼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이혼도 할 수가 없어요. 이혼도 할 수 없어. 제가 굉장히 저기 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장님이 스폰서가 올케 언니래요. 그런데 이 올케 언니가 이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오빠랑 이혼한 거예요. 어떻게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타그룹에 가서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두지 못해.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어. 근데 그냥 저기는 관계는 형성이 돼 있지만 그냥 안 보고 다른 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우라는 부분에서, 스폰서 예우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내 스폰서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 디스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고, 그쵸? 내 스폰서 욕해봤자 그냥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부분은 이 사람한테 좀 부족한 거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쵸? 100% 좋은 사람도 없고요, 100%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좋은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좋은 점을 보고서 이 사람은 이런 게 참 장점이야 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게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 스폰서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요, 내가 그런 관계를 부드럽게 해 나가면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이 사업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스폰서에 대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쪼개서 이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스폰서를 언제 활용하죠? 활용할 때가 있죠. 급할 때 활용하죠. 맞아요. 급할 때, 필요할 때 내 스폰서를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쵸? 어차피 활용할 건데 제대로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된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예우했을 때예요. 내가 스폰서를 예우 안 하고 내가 급할 때가 누굴 때예요? 누군가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애프터를 요청할 때, 뭐 이럴 때가 급할 때잖아요. 그쵸? 필요할 때잖아요. 그럼 애프터를 요청을 하는데
내 스폰서를 티업을 하지 않고 내 파트너를 티업을 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스폰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나한테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잘못된 예우, 내 스폰서한테 내가 애프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폰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타나지를 않아. 딴 데서 뭐 무슨 일이 갑자기 이 사람이 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빨리 가야 돼. 그리고서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랬을 때 스폰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개무시당. 그렇죠. 개무시당했네.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프터를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게 이제 한 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애프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폰서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오자마자 사장님 이 사람은요 전에 무슨 일을 했었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폰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왔네. 그리고 이 초대돼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더 잘난 거잖아 얘보다.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그래 얘기 좀 한번 해봐. 나 지금까지 저 세미나 듣느라고 피곤했거든. 대충 얘기 좀 해봐. 이런 자세로 애프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사업을 시키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스폰서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대단함이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뉴스킨을 안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니까 전에 어떤 저기죠. 그 무한도전에 김태호 PD 있죠. 그 사람이 이 MBC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요. 저 앉아 계시는 MBC의 사장님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사장님인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저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말 자기는 면접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내가 이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뉴스킨을 했을 때 사업자인 거지 뉴스킨을 아직 안 하면은요 그냥 암만 대단해도 굴러다니는 저 길거리에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럼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뉴스킨에 대해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티업하는 게 아니라 내 스폰서를 티업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스폰서의 이야기를 듣고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잘난 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스폰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세를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2대1이에요. 그때 자세를 갖추는 게 이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스폰서가 얘기하는데 옆에 앉아서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막 이렇게 끼어드는 닭띠예요 전생에? 왜 이렇게 꼭 끼는 거예요? 꼭 끼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스폰서가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경청하는 자세 옆에 앉아서 내 스폰서가 하는 얘기를 받아 적으셔야 돼요. 받아 적으셔야 돼요. 듣고 싶지 않아도 받아 적으셔야 돼요. 졸려도. 그게 바로 이 사업자의 스폰서를 예우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분한테 제대로 우리 사업에 대한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어마어마하다며. 근데 니네 스폰서 그렇게 까도 되는 거야? 이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내가 너를 그렇게 까도 되는 거구나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까임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내 스폰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폰서에 대한 예우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폰서의 약속은 스폰서와 한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연락하셔야 돼요. 당일의 연락이 아니라 미리 연락하셔야죠. 미리 연락해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희 사업이요. 사실은 개인 사업이에요. 그쵸? 개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죠.
독립사업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립사업자인데 사장님들도 독립사업자인 것처럼 안 하고 스폰서도 독립사업자인 것처럼 안 하고 그죠? 그냥 무조건 스폰서한테 의존하고 그리고 또 스폰서는 마치 부하 직원한테 하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독립사업자가 아닌 기존에 내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독립사업자예요. 스스로가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업에 있어서 스폰서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있는 게 누구냐면 형제라인 사장님이에요. 형제라인 사장님은 어떤 분이시죠? 뭐 우리가 뭐 저기 대구 쪽의 사장님들은 어깨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깨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형제 라인이라는 뜻인데 형제 라인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좋은 분이세요. 형제 라인하고는요 나쁜 얘기를 하는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형제 라인한테는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좋은 얘기를 해야지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얘기를 하면은요 나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스폰서 흉보기, 파트너 흉보기, 또 다른 형제라는 흉보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흉보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기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이너스 되는 기운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사장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는 분은 어느 날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형제 라인이 안 와. 형제 라인이 안 오고 그냥 자기 라인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은요. 형제 라인과 더불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에는요. 다 형제 라인 사장님들이 계세요. 저한테는 파트너 사장님들이시기는 하지만은 사장님들끼리는 다 형제 라인 사장님이세요. 어느 날 나한테 어떤 분이 새롭게 리크루팅을 했어요. 보험을 하시는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한테 전직의 보험이셨던 형제라인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한테 어떤 좋은 뉴스킨에 관련된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 전에 한 전력이 있어. 막 그 파트너들 아니면 이 형제라인 사장님들 별로 안 좋은 것만 막 얘기하고 다니고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거에 과장돼서 얘기하고 막 이랬던 전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보험하셨던 사장님을 조미정 사장님이나 뭐 최은교 사장님, 뭐 한혜교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별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내가 평소 언행이 그랬더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 파트너가 왔어요 여기에.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랬던 사람이면 내 파트너가 왔는데 이분들이 하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 없고 어머 오셨어요 이런 인사 하나도 없이 쌩해요. 그럼 그분이 처음에 와서 여기 원래 차요? 이렇게 그 조직이 좀 그러네? 이랬을 때 그분이 남아 있겠어요? 결국은 내 파트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는요 형제라인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인 사장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마냥 좋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정보는요, 우리 이제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요, 이 정보라는 게 전단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일 넘기는 게 정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일을 내가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없는 정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SNS라는 걸 통해서 요새 우리가 동안방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정보 어디서 저 같은 경우는 카스에다가요 그거에 관련된 주제를 딱 치면 그런 정보가 확 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캡처해가지고 알려주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이 마당에 나만 갖고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형제 라인과 그런 것들을 나눴을 때 그랬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더 큰 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장님들이 형제 라인과의 관계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파트너예요. 우리는 이 트라이앵글처럼 요 세 개의 이 관계만 제대로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파트너와의 관계예요. 파트너는 내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하세요. 내 예하 조직으로, 내 그 이하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그분도 독립하면 나하고 똑같은 형제 라인이 돼요. 나와 동등해져요. 내 예하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로 인해서 파생된 파트너들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파트너라는 분들은요 제가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는 독립 사업자예요. IBO라고 그랬죠. 이게 아미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우리 뉴스캐에서는 별로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독립사업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식을 제대로 갖고서 이 독립사업자로서, 그쵸? 여기에서는요 외모가 왜 그러니, 복장이 왜 그러니, 화장이 왜 그러니, 약속을 왜 안 지키니,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독립사업자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추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내가 첫 점이다라는 인식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라면 안 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이 사업을 중간에 그만두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해주는 거는 저는 시작점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독립사업자다. 나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쵸? 이렇게 점 하나로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뭐 소비자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사업자가 막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조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딱 저 하나로 시작했어요. 정말로. 거기에다가 노이수 사장님이라는 분을 하나 더 붙였어요. 이렇게 조금 몇 달 있다가 그것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이 또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가는 지금 저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제 밑으로 제 10대까지 그러니까 7대에서 10대까지의 그 파트너 사장님, 저한테 그 형제라인 사장님이 진열러지에 나와 있잖아요. 11대, 11대 이건 안 나오잖아요. 10대까지 나와 있는 분들이 한 120,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대가 되기가 6대까지가 또 이거보다는 훨씬 많죠, 그죠? 그런데 이 조직이요 어느 때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없어 이렇게 막 조직이 그러다가 1대, 2대, 3대, 4대 그러다가 5대, 뭐 6대 이런 조직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5대하고 6대하고는요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한 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제 스폰서하고 상관없는 조직이에요. 물론 제 스폰서님도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죠? 5대까지. 그 위에 2대 스폰서님도 여기까지.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저로 인해서 생겨난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 사업의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내 스폰서 사장님의 가장 강력한 지원, 그쵸? 내 형제 라인의 협조, 내 파트너 사장님들과 나와의 긴밀한 이런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내진아 사장님네 가서 강의를 하는데 김내진아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일대 이제 팀 엘리트가 2명이나 있다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그래도 뭐 받아갈 게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러더라고요. 붙어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 관계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게 저희 사업이에요. 내 스폰서를 내가 예우 안 하면 누가 예우해주죠? 내 형제 라인이요? 내 형제 라인이?
그게 바로 저희 사업이에요. 우리 엄마 내가 안 이뻐하면 누가 이뻐하겠어요? 우리 딸이 저보고 세상에 제일 이쁘대요. 우리 지연이가 그렇게 얘기해주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해주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나를 예뻐하는 거지. 내 예쁘다라고 얘기해주지 누가 저보고 이쁘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내 스폰서는 내가 그런까지의 마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혈을 피를 나눈 이 자식하고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이 사업을 하게 만들어준 그 과정에서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사업을 나한테 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가져가는 것들이 사장님한테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스폰서가 최고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공자들이 앞에 나가서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 사업의 기회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밉든 곱든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인과의 관계 엉망인 사람 치고 이 사업 잘하는 분 없어요.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있으면은요 성장이 안 돼요. 왜 처음에 초반에 그 사장님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 저렇게 타 그룹에서 비해서 작지라고 봤을 때 그분은 거의 고립돼 있었던 분들이에요. 물론 성장은 있어요. 이 사업이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뭐 시간이 가면 늘어나고 그러는 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그룹과의 차이가 보이는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희수 사장님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형제라인한테요 무조건 다 퍼주셨어요. 무조건 다. 정보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내 그룹 남의 그룹이라는 그 개념 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저분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복이 돼서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스타인 적도 없고 뭐 포인트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룹 성장이 있었던 이유는요 저희는 형제라인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틀어져 본 적이 없어요. 형제라인 사장님들 중에서 저희한테 뒤돌아서서 욕하는 사람 몰라 있겠죠. 뭐 없겠어요. 그런데 앞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좋은 빛으로 좋은 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파트너와의 관계예요. 파트너들은요 불만 불평이 많은 분들이 파트너예요. 그쵸?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도요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만 키우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둘 이상을 키우면요 서로 내가 이뻐? 엄마 내가 더 이쁘지? 이 소리 다 해요. 그쵸? 사장님들 딸 둘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도 그래요. 엄마 객관적으로 얘기해봐. 누가 더 이뻐? 객관적으로 누가 더 이쁘냐고 물어봐요. 파트너들이 똑같은 분들이에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사장님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는 안 하죠. 하지만 자기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하고 자기한테 많은 사랑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파트너 사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 파트너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파트너는요 자식과 같아서 엄마가 항상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서 이렇게 나눠주지 엄마가 이 자식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는 너가 더 이쁘거든 뭐 이렇게 했다가는 그 집안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이 자식도 똑같고 이 자식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아요. 스폰서는. 그런 엄마 별로 없잖아요. 너가 더 이뻐. 쟤 별로 안 이뻐. 막 이런 사람들 무슨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가끔 있어요. 정말 드물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엄마의 마음이랑 똑같이 내 파트는 다 이뻐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스폰서도 사람인지라 어떤 뭐 10손가락 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죠. 어느 손가락을 더 세게 깨물면 아파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말 안 듣는 파트너보다는 저하고 협조가 관계가 잘 돼 있는 파트너한테 더 신경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스폰서한테 어차피 내가 스폰서 활용하면서 이 사업 하는 건데 스폰서한테 나의 온전히 스폰서의 사랑을 내가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스폰서의 약속 잘 지키고
스폰서와 항상 상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고 한다라면 스폰서하고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참 고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에 있어서의 예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또 굉장히 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본 신문의 칼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이 아빠랑 아이가 서 있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서 있었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딱 엘리베이터 앞에 중앙에 오자마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타고 가버린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그쵸? 이게 바로 예의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어찌 보면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기본적인 예의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그랬었어요. 저희 이제 지하 6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중앙에 서 있듯이 문 열리자마자 딱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타라고 하는 그런 거조차 하지 않고 그냥 타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예의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의 없는 사람이 사장님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은 그런 예의 없는 분들이 아니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이라는 거에서부터 예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언어에서부터. 그분이 괜찮은 가정에서 자랐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요. 제일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이런 모습도 있지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뭐 예의 바르게 이렇게 잘하거나 뭐 우리 집안이 엄청난 무슨 가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잘한 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저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절대로 반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아무리 오래됐어도 반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사장님이라는 그 호칭을 쓰고 있고요. 저한테 혹시 고영 사장님 가끔 왜냐하면 고영 사장님이 나한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영 사장님한테 제가 반말이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사장님이 한 거에 따라서 제가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고영 사장님이 나한테 반말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나. 귀가 짧지? 요자 웃고.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순희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순희 사장님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었던 게요. 존댓말 쓰는 거였었대요. 왜냐면 그쪽에 그 중국의 그 조선족인 분들이 요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짧대요. 그래가지고 이 언어에서 요자를 붙이는 것 자체가 자기는 제일 힘든 거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말도 짧은가 봐요. 아 저도 요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제주도 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어떤 누군가 새로운 뭐 파트너가 어떤 누군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갑자기 제주도 사투리가 나와서 요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게 뭐지? 라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부분, 그쵸? 이런 언어적인 부분의 예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성깔을 해요. 그쵸? 여기에 성깔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특히 뉴스킨 하는 분들은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뉴스킨 하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다단계를 하겠어요. 그렇죠? 다단계를 할 정도의 마인드는 굉장히 센 분들이에요.
그냥 아주 약한 정신 이게 멘탈이 약한 분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뭔가 이게 형제 라인과 아니면 파트너와 스폰서와 부딪혔을 때 욱하는 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합니다. 내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근데 내가 욱하는지 아는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난 욱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 라인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꼭 나쁜 말, 꼭 무슨 흉보는 말만 해서 형제 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센 말, 이것도요 형제 라인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예의라는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언어예요.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아쉬웠던 게 우리 사업자들이 굉장히 강한 개성을 갖고 계시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13년 만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제가 일반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찌 보면 사업자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주신다면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없어요. 저 13년 동안 사업하면서 별 문제 없이 사업해왔거든요. 형제라인하고 싸워본 적 없고요. 강원 사장님하고는 조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고백하건대. 그 외에는 부딪힌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초기에는 스폰서 사장님께 욱하는 말 한 적이 있었고요. 강병호 사장님, 특히 강병호 사장님의 저는 이제 욱의 대상이었었는데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그 스스로의 어떤 이 정화작용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저의 오늘 한 시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특히 스폰서, 형제라인,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관계 정말 조심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